5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한 잔의 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순환이 약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피로가 쉽게 찾아온다면 그 원인이 나이가 아니라 물을 마시는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그래요. 바로 물입니다. 평생 믿어온 그 물이 이제는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몸은 여전히 무겁고 근육은 긴장된 채 심장은 오르막을 오르는 듯 버겁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분 보충의 비밀은 많이 마시는 것, 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미네랄을 품은 물, 세포를 깨우고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생명의 불꽃이 담긴 물이 바로 해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물을 생명력의 액체로 바꾸는 법을 함께 배울 겁니다. 물방울 지금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하세요. 당신의 매 한 모금이 건강을 바꿀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은 놀라운 기계입니다.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은 전기를 타고 생명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50세를 넘는 순간 그 정교한 시스템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늙는 기관은 근육도 피부도 아닙니다. 바로 갈증이 감각, 뇌 속 시상하부에 있는 수분 센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센서가 무뎌져 세포가 이미 말라 있어도 뇌는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덜 마시게 되죠.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요청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신장입니다. 젊을 때의 신장은 최고의 정수기였습니다.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같은 미네랄을 완벽히 조절하며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했죠. 하지만 50세 이후 그 정밀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필요한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에너지가 새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혈관입니다. 한때는 심장의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춤추던 혈관이 이제는 딱딱해지고 탄성을 잃어갑니다. 그 결과 혈류는 느려지고 두뇌와 근육, 심장까지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약해진 갈증 감각, 미네랄 손실, 혈관 경직. 이것이 바로 피로의 해부학입니다. 물을 마셔도 몸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나는 아직 목말라 있다. 물의 양이 아니라 생명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짜 수분 보충은 물이 아니라 전기 미네랄 세포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수라고 하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분 보충은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지능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이 마시는 맑은 물은 겉으로는 세포를 적셔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에는 전하, 즉 전기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물주머니가 아닙니다. 정교한 전기 네트워크입니다. 심장의 박동, 근육의 수축, 신경의 신호 전달, 모두 미세한 전하를 가진 미네랄, 즉 전해질 덕분에 이루어집니다. 전해질이 없으면 이 시스템은 마치 불이 꺼진 도시처럼 됩니다. 물은 흘러도 불빛은 켜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신호를 놓치고 신경은 리듬을 잃으며 혈관은 언제 확장하고 수축해야 할지 잊어버립니다. 겉으로는 물이 충분한 듯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말라 있습니다. 세포 내부가 갈증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탈수가 아닙니다. 세포 간의 정기적 소통이 끊어진 상태, 뇌와 심장, 그리고 세포 사이의 단절입니다. 따라서 해답은 더 많은 물이 아닙니다. 더 똑똑한 물, 즉 생명의 메신저인 미네랄이 담긴 물이어야 합니다. 그 물이야말로 전기를 되살리고 세포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진짜 수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첫 번째 미네랄, 몸의 긴장을 풀고 흐름을 회복시키는 마그네슘을 알아봅시다. 이제 우리는 순수한 물이 왜 세포와 소통하지 못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잃어버린 연결을 되살려주는 첫 번째 미네랄, 바로 마그네슘, 몸의 흐름을 되찾게 하는 위대한 해방자를 만나봅시다. 마그네슘은 흔히 평온의 미네랄, 그리고 순환과 균형의 핵심이라 불립니다. 이 작은 미네랄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조율하며 근육의 이완, 에너지 생성,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을 지탱합니다. 혈관을 하나의 고무호스로 떠올려 보세요.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부드럽게 확장되고 혈류가 자유롭게 흐릅니다. 하지만 부족해지면 호스가 딱딱해지고 압력이 높아지며 순환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결핍은 종종 근육 경련, 불규칙한 심박, 혹은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불안한 그 미묘한 긴장감으로 나타납니다. 50세 이후 마그네슘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식습관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신장은 더 많이 배출하고 세포는 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몸은 점점 더 조여지고 혈관은 경직되며 에너지는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혹은 글리시네이트 반 티스푼을 물 한 잔에 녹여 마셔보세요. 며칠 안에 에너지는 차분해지고 잠은 깊어지며 혈류는 부드러워집니다. 강제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 수 있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이 흐름을 열었다면 이제 다음은 그 흐름을 조율하는 미네랄, 나트륨 오해받은 지휘자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마그네슘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해방자라면 나트륨은 그 흐름을 조율하는 지휘자입니다. 우리 몸의 전기 신호, 근육 수축, 신경 자극 모두 나트륨의 리듬 위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나트륨은 건강의 악력으로 몰려왔습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린다. 나트륨은 몸을 붓게 한다. 이 말들은 틀린 건 아니지만 절반만 진실입니다. 문제는 나트륨 자체가 아니라 그 나트륨이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가공식품 속 정제된 소금은 단 하나의 성분, 염화나트륨만 남기고 나머지 80여 가지의 미네랄은 사라집니다. 그 불완전한 소금이 체내 균형을 깨고 혈압을 높이고 수분을 잘못 저장하게 만듭니다. 반면 자연 그대로의 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천일염에는 최대 84종의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수분이 세포 안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침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넣는 것만으로도 물은 단순한 액체에서 에너지를 운반하는 도체로 변합니다. 나트륨은 수분의 문지기입니다. 물을 세포 안으로 들이고 필요한 곳에 머물게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물은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당신은 계속 마시지만 몸은 여전히 목마른 상태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나트륨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구동합니다. 이 미세한 펌프가 바로 신경신호와 근육 운동의 엔진입니다. 즉, 나트륨은 적이 아니라 에너지의 조율자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교양국에는 항상 균형이 필요하죠. 이제 그 균형을 완성하는 다음 미네랄, 칼륨 내부 전압의 평화유지자를 만나봅시다. 나트륨이 수분의 문을 열어주는 스파크라면 칼륨은 그 문을 닫고 균형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는 물을 끌어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물이 머물도록 조율합니다. 그 조화가 깨어질 때 몸의 전기 시스템은 불안정해집니다. 현대의 식단은 나트륨으로 넘치고 정작 칼륨이 풍부한 음식, 과일, 채소, 콩, 잎채소는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세포는 과도한 나트륨에 잠식되고 혈관은 굳어지며 심장은 리듬을 잃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피로, 부정맥, 그리고 무기력감입니다. 칼륨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류가 미끄러지듯 흐르도록 돕습니다. 또한 체내 수분을 고르게 분배해 부종을 막고 심장이 일정한 박동을 유지하도록 보호합니다. 그렇기에 칼륨은 몸의 내전압을 안정시키는 조율자입니다. 나트륨이 명령을 내리면 칼륨은 그 명령이 부드럽게 수행되도록 합니다. 하루의 소량, 예를 들어 칼륨 클로라이드 반 스쿱이나 균형 잡힌 전해질 파우더를 운동 후에 섭취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신경은 재충전되고 근육은 빠르게 회복하며 몸 전체의 전기 리듬이 조화를 되찾습니다. 칼륨은 자극이 아닌 안정의 미네랄입니다. 에너지를 폭발시키지 않고 지속 가능한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제 균형이 잡혔다면 다음은 활력을 설계하는 미네랄, 아연 남성 활력의 건축가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칼륨이 몸속 전류의 균형을 맞춰준다면 아연은 그 에너지의 목적을 부여하는 설계자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남성에게 아연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 자신감, 회복력의 핵심 열쇠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산의 핵심 재료입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의 근육, 활력, 위욕, 그리고 집중력을 좌우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회복이 느려지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위욕이 줄고 신체적 자신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노화가 아니라 불꽃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나 아연의 역할은 단지 남성 호르몬에 그치지 않습니다.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상처 회복을 돕고 뇌의 명료함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연을 별표 재생의 미네랄 별표이라 부릅니다. 어디서든 회복과 성장,
방어가 일어나는 곳에 아연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섭취한 아연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알약으로 섭취한 아연의 흡수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50세 이후 남성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별표 액상 아연, 리퀴드 형태, 별표입니다. 물 한 잔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 마시면 소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혈류로 흡수됩니다. 며칠 만에 에너지가 일정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활력이 돌아옵니다. 아연은 몸에 움직여라 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다시 재건할 시간이야. 아연이 세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면 이제 산소를 운반해 그 에너지를 완성하는 미네랄, 철 몸속 산소의 운반자를 만나봅시다. 아연이 몸의 회복을 설계했다면 철은 그 회복에 생명을 불어넣는 운반자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산소를 나르는 것이 바로 철입니다. 적혈구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작은 철 원자 하나가 자리하고 있죠. 이 한 개의 철이 얼마나 많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철이 충분하면 심장, 뇌, 근육은 가볍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부족하면 산소 공급이 느려지고 피로, 창백함, 집중력 저하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철은 강력하면서도 섬세한 미네랄입니다. 너무 적으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너무 많으면 산화가 일어나 몸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철분 보충은 반드시 별표 혈액검사, 페리틴 헤모글로빈, 별표를 통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보충하기보다 철을 돕는 음식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소간, 조개, 시금치, 호박씨 같은 음식은 자연스럽게 철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오렌지, 피망, 키위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철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포의 숨결, 당신의 심장과 근육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엔진입니다. 심지어 완벽한 수분도 산소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미네랄의 연결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하이드레이션 블루프린트, 즉 하루 수분 루틴의 완성본입니다. 이제 모든 미네랄의 역할을 이해했으니 그 지식을 하루의 습관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도현 박사가 제안하는 하이드레이션 블루프린트, 즉 몸의 전류를 되살리는 하루 수분 루틴입니다. 이른 아침 마그네슘으로 시작하기. 잠에서 깨어난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또는 글리시네이트 반 티스푼을 녹여 마시세요. 이 부드러운 이완제가 혈관을 열고 순환을 깨우며 하루의 균형을 맞추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오전 나트륨으로 흡수력 높이기. 그 다음 다른 한 잔의 물에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한 꼬집. 이 한 꼬집이 물을 단순한 액체가 아닌 별표 세포 속으로 스며드는 활성수, 별표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수분 스위치입니다. 3점심 이후 아연으로 활력 보충. 하루의 중반, 집중력이 떨어질 때 물 한 컵에 액상아연 몇 방울을 떨어뜨려 마셔보세요. 카페인처럼 자극적이지 않지만 호르몬 균형과 면역력, 집중력을 부드럽게 회복시킵니다. 사운동 후 혹은 땀을 흘린 후 칼륨 보충.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후에는 물 한 잔에 칼륨 전해질 파우더 반 스쿱. 이것이 정기적 충전과 근육 회복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몸에 전기회로를 복구시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균형 있게. 당신의 몸은 극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조율을 원합니다. 이 루틴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에너지는 잔잔하지만 깊고 잠은 깊어지고 하루의 집중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건강은 강도가 아니라 리듬과 일관성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의 물 한 잔이 당신의 세포를 깨우는 신호가 되도록 하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3주 동안 이 루틴을 실천했을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단 3주, 그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의 몸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적처럼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별표 깨어나는 과정, 별표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 주, 아침이 달라집니다. 잠에서 깨도 몸이 무겁지 않고 그동안의 피로감이 서서히 거쳐갑니다. 물은 이제 단순히 통과하는 액체가 아니라
세포 깊숙이 스며드는 에너지의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 주,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이 안정됩니다. 혈류가 부드러워지면서 근육은 빠르게 회복되고 하루의 중반에도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피곤하다는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세 번째 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룹니다. 수면은 깊어지고 기분은 안정되며 몸의 리듬이 다시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때부터 수분은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기능적 회복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몸이 마침내 별표 스스로 돌아가는 법, 별표를 기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도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활력은 복잡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속성이 생명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물을 살아있게, 미네랄을 균형 있게, 그리고 습관을 부드럽지만 끈기 있게 유지하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건강을 평생 지켜줄 한 가지 진실을 기억하세요. 하루의 끝에서 김도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 한 잔, 평생 아무 의미 없이 마시던 그 물이 이제는 몸을 다시 깨우는 도구가 됩니다. 한 모금마다 세포는 되살아나고 혈류는 다시 흐르고 당신의 몸은 여전히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세요. 지금 이 순간 물 한 잔을 들어올리세요. 그 안에는 단순한 수분이 아닌 당신의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풍선 댓글로 남겨보세요. 오늘 당신이 먼저 시작할 미네랄은 무엇인가요? 올린 엄지의 이 영상이 당신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종 구독을 눌러 시니어 건강의 과학적 통찰을 더 받아보세요. 보냄 편지함 그리고 평생 그냥 물을 마시던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이 찾던 변화는 새로운 약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컵 속에 있습니다. 물 한 잔의 습관이 인생의 활력을 바꿉니다. 오늘 그 첫 모금을 시작하세요.